여러분, 자산시장에 위기가 좀 오면 어떤가요? 최악이 닥치면 좀 어떤가요?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이 기회를 잡는 자들만이 시드를 불려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구조가 바로 이 코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킹에서 인사드리는 비트인사이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라운 전문가라고 합니다. 불과 FOMC가 하루도 남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헤드워치 기준으로 금리 동결이 진행될 것이다가 이제 촬영 시각 기준으로 무려 98.1%, 아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다가 1.9%로 사실상 오는 11월 FOMC에서의 금리 동결 가능성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수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후로는 너무나 높아질 대로 높아져 버린 기준금리가 원인이라 볼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높아진 금리로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빚부담이 커지고 있고, 주택담보, 즉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제 주택시장이 부진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마디로 여기서 이제 더욱더 금리를 올려버리게 된다면 더 빠른 경기 침체로의 방향성을 촉진시키게 되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여지는 현재 시점에 속하다 보니까 연준 측에서도 이제 생각을 하겠죠. 여기서 금리를 더 올려버리게 되면 이제 경제가 이렇고 저렇고 이제 입는 데미지 자체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된다면 모든 원인과 비난의 화살은 이제 연준 쪽으로 돌아오겠구나 라고 말이죠. 따라서 이번 금리 결정에 있어서는 금리 동결을 택하는 스탠스가 가장 무난한 결정임을 우리 모두가, 그리고 연준 역시도 어느 정도 결론까지의 도출이 꽤나 쉬운 영역 안에 들어서 있지 않나. 그렇지만 최근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과 더불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앞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있어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투자자들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기 위해 실시형 금리 인상이 종료되는 것에 점차 베팅을 하기 시작하면서 연준이 현재 수준의 금리를 과연 앞으로 얼마나 이제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연준은 지난해부터 무려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버린 소비자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무려 금리를 10일에나 이제 인상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주었고요. 비록 올해 물가가 이제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는 떨어지고 있다고 데이터상 확인이 가능하지만서도 계속해서 파월이 입이 닳도록 얘기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목표 2%대에 진입을 하기 위해 연준은 계속해서 고군분투를 이어갈 것이라고 사실상 선포를 때려버린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파월 의장은 뉴욕 경제인 클럽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채 수익률이 연준이 원하는 경기 냉각과 이제 물가 둔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을 하는 등, 더 나아가 앞으로의 금리 방향을 결정할 때 이제 경제 데이터를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던 파월의 이러한 멘트들은 이전 시장의 상승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하는 듯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론적으로 물가가 어느 정도 진정되어 가고 있다라는 데이터 값을 통해 결국 올해 하반기 시점부터 시장 분위기는 다시금 되살아나고 있는 퍼포먼스를 연일 선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채권금리 상승으로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고금리 관련된 영향을 더욱더 크게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카드 연체율은 점점 올라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경기 침체라는 말 그대로 경제 붕괴가 조만간 임박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로 인해 러우 전쟁이 발발하던 시점처럼 안전자산을 제외한 모든 위험자산들은 하나같이 코로나 쇼크 당시처럼 말 그대로 빅쇼트 국면 속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신 것 같은데, 현재 시장의 시가총액을 보시게 되면요, 이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이제 모두 합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투자자들의 관심도, 즉 매수 심리 관련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다시금 이제 1월부터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서 현재 유력한 저항범주 있죠. 과거 사이클상 굉장히 유의미했던 현 구간에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해당 구간마저 이제 돌파를 해버리게 된다면 이는 정말 다시금 이 높은 레벨까지의 도달로서 첫 도약 지점이라고 판단 역시 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해당 차트는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제 알트코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직까지 유력 저항 범주까지의 이격이 꽤나 남은 상황에 들어서 있는 모습이죠. 그로 인해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크를 해보았을 때 알트 불장의 시작은 이제 되었다고 판단 역시 내려볼 수 있겠지만, 본격적인 진짜 상승 범주까지는 이제 아직까지 너무나 많은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 또한 현재 거시경제 구조 상황을 팩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으로는 러우 전쟁과 이번 중동을 둘러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엄연히 그 속에서도 굉장히 결이 다른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이 전쟁을 통해 투자 자산이 일제히 타격을 받게 된다 함은 당연히 다른 영향 역시 충분히 가미될 수는 있겠지만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물가 상승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물가 상승을 우려하고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는 고물가 흐름을 타버리게 된다면 이 전쟁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 투자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해버리게 되는 이러한 연결값이 기본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러우 전쟁 같은 경우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서방 국가들과 지역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유착 관계가 굉장히 이어져 있는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받았다는 것과 동시에 공격을 이행한 국가가 하필이면 또 러시아였기 때문에 당시 강한 하락폭을 몸소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러시아 같은 경우 천연가스 생산에 특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현재 에너지 등 원자재 생산량이 2위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산유국 중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산유국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는 소리는 즉 유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러한 칼자루를 한 손에 쥐게 된다는 소리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러시아도 뭐 파이프라인을 폐쇄한다, 뭐한다, 뭐 일종의 제로로서 당시 전쟁 상황에 카드로 활용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이며 보다 못한 서방의 국가들은 러시아를 통해 수입을 더 이상 이행하지 않겠다고 강한 스탠스를 선보이는 등 그로 인해 결국 연결되어서 지금의 고물가 상황에 마주하기까지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정황 및 증거들이 아니었을까. 결론적으로 다시금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측이 현재 지상군을 투입함으로써 사실상 전면전에 해당되는 더욱더 큰 전쟁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현재 전쟁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러우 전쟁과 엄연히 다른 사실은 지금껏 말씀드린 부분에서 힌트를 얻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는 우선적으로 산유국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 유가 관련해서 직접적인 컨택이 없을 뿐더러 당연히도 전쟁을 통한 극심한 소모적인 상황에 들어설 수 있고 이러한 전쟁 소식은 투자 섹터에 있어서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지금의 중동 전쟁 같은 경우 러우 전쟁만큼은 이 투자 섹터에서 치명적인 리스크적인 이슈분이라 보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저번 영상을 확인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전쟁이 심화되면 될수록 판도는 분명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차 이란과 미국의 전쟁 개입 형방에 있어 색이 짙어질 위험 역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막말로 여기서 이란과 미국 중에 비교적 더욱더 참전 가능성이 높은 이란이 만약에 직접적으로 전쟁에 개입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대표적인 산유국인 이란을 기반으로 중동 지역은 정말 러우 전쟁을 당연히도 훨씬 뛰어넘는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우리 역시 명확히 체크를 이어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 그렇게 된다면 미국 역시도 가만히 있질 않을 테니까요. 정말 중동을 뛰어넘어 전 세계적으로 큼지막한 전쟁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그렇게 된다면 뭐 경제 기반 여러 데이터들은 당연히 다 주저앉아 버리겠지만 무엇보다도 지금의 상황과 연계를 시켜보았을 때 이 전쟁을 할 때 가장 많이 소모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바로 이 에너지 자원입니다. 결국 이 유가가 천정부지로 다시금 치솟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결국 터져버리게 되고 지구촌 경제는 말 그대로 과거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는 이러한 경제 대공황 속으로 이러한 역사적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가능성 역시 지금으로서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요. 타 국가의 전쟁 개입 부분에 있어 지금으로선 철두철미하게 집중을 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영역이 아닐까 싶고 그러면 이번에는 비트코인 단기적인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이번 주 내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오늘자 새벽마저 해당 추세 상단 부근의 저항을 맞고 계속해서 이 수렴 내에서의 차트 무빙이 전개되어주고 있는 상황에 속해 있는데 이로써 현재로서 도출을 해볼 수 있는 단기적인 방향성으로는 결국 카운팅상 마지막 5파 상승분을 주고서 조정 이후 재차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주게 될 것이냐 혹은 이제 현재 구간에서 이 수렴을 결국 이탈을 해내면서 곧바로 조정을 주고 재차 상승을 시켜주느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다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결국 이 수렴 내에서 위아래 트렌드 라인을 지속적으로 터치를 해가면서 지지와 저항을 막고 그 신뢰도를 보다 더 확실히 만들어가지고 있는 상황이 들어서 있는 만큼 결국 현 구간을 버텨주려는 액션은 추후 더욱더 상승시켜줄 수 있는 기초제 역할이 될 수 있다. 그로 인해 현 구간에서 조정으로의 직진 가능성과 더불어 마지막 5파 상승분 이후 재차 조정을 주게 되었다가 재출발하게 되는 이 두 가지 방향성을 토대로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하단 추세 라인을 만약에 이탈 후 이제 4파 조정 구간으로 유력시되는 구간인 32.7K 구간을 이탈해버리게 된다고 쳤을 때 이를 하락으로의 추세 전환으로 판단을 해야 되냐고 했을 때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요. 큰 틀 내에서의 하락 추세로서 전환이 이뤄진다라고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기준점 같은 경우 저는 29.4K에서 30.5K 이 구간 있죠. 이 유력한 구간마저 추후에 이탈시켜버리게 된다면 저는 다시금 완전한 하락으로서 포커스를 맞추고 매매를 이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주봉 차트인데요. 현재 이 강력한 매물이 직결되어 있는 해당 라인 부근에서 결국은 재차 돌파해내는 움직임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 결국 윗골이 달린 채 일정 부분 조정에 들어서게 되는 이러한 차트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우선적으로 이 해당 네모박스 영역을 기준 삼아 우선적으로는 이 해당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결국 건강한 조정분만 깔끔하게 주고서 차트를 옆으로 점차 밀어내는 듯한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결국 중장기적인 측면
측면 역시 재차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역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결국 이 영역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단기적인 틀내에서의 조정 부분에 속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차 조정 이후 올려주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상승의 범위는 지금보다도 더 큰 말 그대로 강력한 상승 시너지로 전개될 수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듭니다. 또한 비트 도미넌스 역시도 현재 이 해당 영역에서 칼같이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재차 이 다음 지지 유형 매물대 구간 있죠. 해당 구간에서의 재차 유의미한 지지가 컨택이 되어준다면 다시금 알트에서 비트 쪽으로 수급이 이전된 상황 속에서 비트의 강력한 상승 랠리를 동반시켜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지금으로서의 제 견해이며 알트들 역시 이때는 이제 같이 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결국 지금까지는 비트 쪽으로 수급이 몰려버린 수급 상황에 맞춰서 일정 부분 알트들로 이전이 되다 보니 알트들의 펌핑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국한되어 있지만 이 구간을 결국 돌파해버리게 된다면 이제 비트 시장에 한층 더 기대 심리를 심어주게 되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준다 했을 때는 결국 알트들 역시 함께 동반해서 이제 강력한 상승장으로서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흐름으로 결국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니까요. 지금까지의 시장 상황은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심어진 상황도 아닐 뿐더러 이러한 선반영 기조 같은 경우 아예 시장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즉 다가오는 FOMC를 통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심어지게 될 시 이러한 차트적인 측면과 함께 동반되어서 강력한 대불장의 서막으로 들어설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지금으로서의 제 개인적인 견해이며 대략적인 큰 틀과 작은 틀 내에서는 이러한 지점을 토대로 결국 대응을 해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지속적으로 실시간 관점 및 거시경제 이슈분들 같은 경우 매일매일 오전부터 이와 같이 제 텔레그램방을 통해 전달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15분 그리고 30분 봉상 그날그날의 비트의 방향성을 참고해보고 싶으신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금일 역시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링크 게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셔서 이러한 투자 인사이트 한 번에 도움받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은 이러한 전쟁 확대 위험 속에서도 올해 3월에 집중적으로 매입을 진행했었던 미국의 에너지 화학 기업인 옥시덴탈에 또다시 본인의 보유 지분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시장을 이기려는 생각보다는 다소 이용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시는 게 그 무엇보다 지금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벌고 있고 누군가는 또 분명 잃고 있을 겁니다. 21년 불장이 왔다고 하더라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그 누가 쉽사리 불타기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결국 수익 보는 것은 리스크를 어느 정도 떠안더라도 이 시장을 이기려는 생각보다 다소 버텨내는 자들만이 이와 같이 수익을 보고 빠져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다 이러한 시장 구조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본인만의 투자 마인드 역시 새롭게 구축을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리면서 그럼 금일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 다시금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텔레그램방과 제 비트인사이트 채널을 통해 다시금 영상 및 브리핑으로 인사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